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 마케팅 기초 7주차. 네, 다음 주 중간고사니까 수업은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6주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챕터들을 확인해 봤죠. 첫 번째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 두 번째는 창업 보육 및 지원 정책 제도, 세 번째는 경영 전략과 마케팅, 네 번째는 재무 관리, 다섯 번째는 간호 원가 관리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개 챕터를 좀 요약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패스페일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최대한 패스를 목표로 이번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에서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창업의 개념을 또 봤었죠, 먼저. 그래서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현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단순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핵심 요소 세 가지 기억나나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창업자, 사업 아이디어, 자본 이 세 가지가 창업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창업자는 사업을 기획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주체이고 사업 아이디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었죠. 그리고 자본은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에는 운전 자본과 움직이는 운전 자본과 고정 자본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에 적절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전략이 필요로 했다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창업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창업 목표 설정 및 예비 분석. 두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 탐색과 선택. 세 번째는 사업성 분석. 네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인적, 물적, 자원 조달. 여섯 번째 단계는 회사 설립 및 사업 개시. 특히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그리고 재무 계획, 이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죠.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우리가 창업 성공 요인으로 봤던 것들을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전문 지식 확보, 그 다음에 최신 정보 수집,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또한 창업가의 열정, 인내, 유연성, 책임감, 리더십, 이런 것들을 또 창업가는 갖추어야 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봤던 게 국내외 창업 현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혁신 기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대중 창업,
만중 혁신 정책을 통해서 창업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창업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454만. 그래서 엄청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업 상당수는 4, 50대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고 평균 준비 기간은 대략 11개월 정도, 1년이 조금 안 되는. 그리고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자금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간호 분야에서의 창업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건의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그리고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원격의료 확대, 이러한 환경들이 간호 창업의 기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간호사 창업 비율은 1% 미만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직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높이 평가해야 되고 1% 미만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호 서비스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그 환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레베카 러브라는 간호 창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 러브는 간호사 창업자로서 임상 간호 전문 지식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런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선 보건의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모범 사례로서 이제 레베카 러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를 했고 밀러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의 복합적 개념으로 기업가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책 14페이지 보면 그렇게 여러 이론가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업가적 역량에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기회 포착, 혁신 및 창의성, 위험 관리, 자원 동결, 문제 해결, 재무 관리, 자기 효능감, 학습 및 적응, 리더십, 그리고 창업 의도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으로 우리가 봤던 게 창업 의도 모델, 그리고 계획된 행동 이론, 그리고 세 번째 창업 의도 모델이었습니다. 공통점으로 강조하는 점은 긍정적인 태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창업 의도를 강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단순한 사업 시작이 아니라 기회를 발견하고 자원을 결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가 정신, 즉 혁신하려는 태도,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간호 분야는 전문성과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아직은 영역이니까 기업가 정신을 갖춘 간호사는 미래 보건 의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았고요. 1장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이제 봤었는데, 첫 번째는 창업의 개념에 대한 문제죠. 창업은 단순히 소규모 자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새로운 사업만을 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사업 인수도 포함을 하죠.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현하고 이윤을 추구하며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그것이 창업입니다. 핵심은 가치 창출과 기회 실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면요. 창업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네. 창업자, 사업 아이디어, 자본. 창업자는 실행 주체, 사업 아이디어는 방향, 자본은 현실화되는 수단입니다. 기술, 시장,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의 핵심 요소는 창업자, 사업 아이디어, 자본 이 3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간호 전공과 창업의 연결을 묻는 문제죠.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직접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문제 발견 능력과 연결되고 창업 아이디어에도 그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는데 매우 유리한 측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어요? 네, 일반인 중심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리고 2번은 창업과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간호사의 역할을 축소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4번은 간호가 단순 관리 업무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죠. 5번은 전문성과 무관하다고 해서 틀렸죠. 네. 다음은 4번 창업 과정의 첫 단계죠. 첫 단계 뭘까요? 네, 3번입니다. 목표 설정 및 예비 분석.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아이디어 탐색을 먼저 고르는데 그 전에 왜 창업을 하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를 이야기해보면 1단계는 목표 설정 및 예비 분석, 2단계는 아이디어 탐색, 3단계는 사업성 분석, 그리고 4단계는 사업 계획서 작성, 5단계는 자원 조달, 그리고 6번째 단계가 회사 설립입니다. 5번 문제는 창업 성공 요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창업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확장은 실패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 확보, 이런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기업가적 자질 형성, 이 모두는 성공 요인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단기간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청년 창업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청년 창업은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적인 경로로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처럼 취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죠.
그리고 3번은 창업 위험을 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4번, 5번도 너무 과장된 설명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 7번은 간호 창업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간호 창업은 병원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죠. 전문성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잘 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창업 보육 및 지원 정책 제도였습니다. 왜 지원 제도가 필요한지. 창업자는 회사 설립, 인력 채용, 제품 개발, 시장 진입 등 전 과정에 대해서 경험 부족과 자금, 네트워크의 한계를 겪기 때문에 창업 전후 일정 기간 동안에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었죠. 혼자 독단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어떤 지원이나 정책 충분히 활용하는 게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창업 지원의 출발점은 중소벤처기업부였죠. 정책과 예산이 여기서 수립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이런 예산 집행이 진행되죠. 그 중심 실행기관이 창업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됐나요? 그래서 창업교육이나 멘토링, 사업화 자금, 연구개발, 해외 진출 등 대부분의 사업은 이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신청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사례 기업으로 이제 마이다스, 닥터 다이어리 이런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대표 지원 사업으로 창업 지원이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 전에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준비 과정에서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겠죠. 혼자 그냥 뭐 컴퓨터를 막 뒤지거나 웹서핑으로만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그 기업 성장 그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 단계고 지금 설립 몇 년 됐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기술 기반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 팁스,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운영은 엔젤 투자와 정부 자금을 매칭해서 최대 5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팁스를 잠깐 얘기했었고요. 여기의 핵심은 단계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창업가는 엄청 이런 정보들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희는 또 이제 보건 간호 분야에 특화된 그런 지원 체계가 또 따로 있었죠.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 이것은 이제 1대1 상담,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였고,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나 개방형 실험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지원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서울 바이오 허브라고 해서 연구 장비를 지원하고 어떠한 그 규제된 과학을 교육하거나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보육 기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 서울 바이오 허브는 연구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또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대학 및 청년 창업 지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캠퍼스 타운 사업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와 대학이 협력해서 창업 공간과 멘토링, 창업 활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청년 창업 지원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분야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창업은 개인의 노력으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단계별 또는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보건간호 분야는 임상이나 기술 인프라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상 기술을 모두 이 창업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개방형 실험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래서 임상 기술 관련된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보건간호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지역 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창업은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금, 네트워크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창업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업 보육 및 지원 정책 제도와 관련된 또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런 지원 정책 기관을 구분하고 단계별로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씩 좀 풀어보면요. 우리나라 창업 정책을 기획 총괄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관이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최상위의 정책 기관이죠. 나머지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 나머지 기관은 집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두 번째 문제, 창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증서 발급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입니다. 창업진흥원은 교육, 공간지원, 멘토링, 사업화 자금, 그리고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옳지 않는 거. 네,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창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입니다. 3번. 초기 창업 패키지의 지원 대상. 네. 창업 준비 패키지도 있었죠.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는 사업자 등록 전.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설립 3년 이내,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초과 7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창업 도약 패키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정답은 2번이죠. 방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보면 창업 도약 패키지는 스케일업 단계죠. 스케일을 그러니까 그 회사를 좀 더 키우게 하는 또 해외 진출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디어 검증 단계가 아니라 사업 모델 고도화 및 확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네. 그리고 3번은 아이디어 검증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금액이 요거보다는 훨씬 크죠. 얼마였죠? 최대 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도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단위, 1천만 원 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시제품 제작이 아니라 사업 고도화 중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은 5번 문제. 팁스 활용이 가장 적절한 사례. 팁스는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팁스는 기술 기반 R&D 중심 지원입니다. 엔젤 투자 플러스 정부 R&D 자금 매칭 방식이죠. 또 개인 간호 서비스 센터나 인력 파견 사업은 기술 집약형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팁스에 매우 적합하죠. 핵심은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개발 이게 가장 적절한 사례이죠. 6번 문제 서울시가 조성하고 연구기관, 대학이 운영에 참여하는 바이오 의료 창업 지원 기관은 네, 정답은 서울 바이오 허브였습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운영에 참여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는 경영 전략과 마케팅에 대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흔히 군사 용어라고 군대 용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기업에서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경쟁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결국 전략은 선택과 포기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기억하실까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전략이죠. 그리고 전략과 전술 이것도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큰 방향이라면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병원이 고급 의료 서비스 중심 병원이라는 전략을 세웠다면 의료 장비 도입이나 VIP 병동 운영은 전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명확한 목표,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 우리 조직의 자원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실행력. 특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은 경쟁사보다 월등히 잘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모방되지 않고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해야 하죠. 병원이라는 특정 질환 치료 기술, 그러니까 병원이라면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나 우수 의료진, 특화 진료 시스템 이런 것 등이 여기 핵심 역량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전략은 결국 이 핵심 역량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이죠. 대표적인 방법이 요 패스트 분석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심화된다면 요양병원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전략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게 5포스 모델이었죠. 산업 내 경쟁 정도,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자 위협, 구매자 협상력, 공급자 협상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산업이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환경 분석이었습니다. 7S 분석 또는 스왓 분석을 활용해서 우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특히 내부 환경 분석이 좀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하시라고도 얘기했는데 또 문제에서 또 저희가 살펴보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잡고 약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위협을 받는 것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도출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전략 체계죠. 그래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과제까지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회사들, 울산대, 아산병원이나 토요타, 경희대 의료원,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 봤던 건 마케팅이었습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단순하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소비자의 니즈, 기업의 생존과 성장, 교환, 시장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가 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케팅은 항상 소비자에서 출발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과정은 보통 5단계로 나눠지는데 필요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감기에 걸렸다면 병원을 찾게 되죠. 여러 병원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진료 후에 만족이 되면 재방문을 하지만 불만족이 되면 다른 병원을 찾죠. 그래서 구매 후 만족이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마케팅을 설명했고 구매 후 만족, 구매 후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략적인 마케팅의 핵심, STP 분석 우리가 봤었죠. 첫 번째는 시장 세분화, 소비자를 연령, 소득, 성향 등으로 이제 세분화하고 두 번째는 표적 시장을 선택했죠. 그 중에서 가장 어떠한 시장이 매력적인가, 나의 사업과 잘 맞는가. 세 번째는 포지셔닝, 소비자 마음속에
나의 브랜드, 우리의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게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가 커피 브랜드 또는 프리미엄 전문 병원 뭐 이런 것처럼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마케팅 믹스, 사피 전략을 실행합니다. 제품, 가격, 그리고 촉진,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챕터에서 중요한 건 소비자 만족이죠. 소비자의 실제 경험이 사전 기대보다 높으면 만족이 발생을 하지만 낮으면 불만 그리고 다시는 그 제품을 찾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실제 경험이 만족이 되었다면 이것은 재구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병원을 다시 찾게 되고 주변에게 추천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떤 단기적인 매출이 아니라 이 고객 만족이 기업의 장기 생존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경영 전략은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한 방향 설정이고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실현해서 매출과 성장을 이끄는 실행 도구인 거죠. 전략이 큰 그림이라면 마케팅은 그 전략을 시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개념은 분리할 수 없고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챕터의 핵심입니다.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둘째, 경쟁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략은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단기 성과 관리나 외부 환경에 대한 즉각 대응은 전략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정의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여 경쟁 우위를 창출, 유지하는 의사결정이다. 두 번째 문제, 핵심 역량은 기업 전략의 땡땡이며 경쟁 우위의 근원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준과 출발점. 전략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수립되죠. 잘하는 것은 기반으로 기회를 잡고 그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전략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3번 경쟁업계 내 경쟁 정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표적인 조건은 기업 수가 증가하거나 뭔가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가격 중심 경쟁이죠. 그리고 대체제가 없으면 오히려 경쟁 강도가 낮아지죠. 대체 제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경쟁 기업 수가 많고 가격 경쟁이 심할 때, 이럴 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죠. 다음은 4번. 내부 환경 분석의 목적은? 내부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내부, 우리 조직의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이죠. 정답은 1번이죠. 2번, 3번, 산업 전체, 국가, 사회, 경쟁사,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 변화 분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5번. 미션과 비전의 차이. 정답은 4번입니다. 미션은 존재 이유, 비전은 미래지향적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미션은 왜 존재하는가, 비전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것은 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하시고, 미션은 현재의 존재 목적, 비전은 미래의 모습. 이해되셨죠? 6번은 미션과 비전에 대한 이제 사례 관련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병원이 된다. 이거는 앞으로 지향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미션? 아니죠. 비전이죠. 비전. 네,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비전입니다. 7번. 차별화 전략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별화 전략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 중심입니다. 프리미엄 전략,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전략. 그것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8번.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와 운영 효율을 통해 낮은 비용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쵸? 그래서 A 병원이 선택한 경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죠? 이게 중요하죠. 낮은 비용. 3번. 가격 경쟁 전략입니다. 키워드는 이거예요. 낮은 비용. 그래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도 문제가 8문제씩 치면 1, 2, 3, 3, 8에 24문제인데 제가 한 20문제 낼 거거든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또 이렇게 문제, 번호 뭐 이런 식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문제 내용과 정답에 대한 이런 건 외우셔야겠죠. 다 내진 않으니까 선택해서 낼 거니까 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문제를 또 보면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유통 중심 활동이 아니라 정확히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교환을 설계, 관리하는 모든 과정인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교환을 설계, 관리하는 전 과정.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나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마케팅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알림 서비스를 기획했다.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된 마케팅 요소는? 네,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정답은 3번, 소비자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항상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필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설계한 거니까 니즈 중심의 접근인 거죠. 3번, 의료 질 향상과 안전 강화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추진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 한다. 이 전략은? 네, 고객 중심 마케팅입니다. 환자 만족, 서비스 질, 브랜드 이미지 개선은 전형적인 고객 지향적 접근이죠. 4번, 만족도 조사, 재방문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 관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병원의 마케팅 단계는
단순 판매 확대가 아니라 관계 유지와 만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네, 4번 고객 중심 마케팅. 5번 병원 방문 전에 진료비, 접근성, 전문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어느 단계인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떻게 돼요? 필요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그리고 구매 후 행동 이렇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단계잖아요, 지금은. 네, 그것은 대안의 평가입니다. 3번. 6번. 서비스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표준화가 용이하다. 서비스는 무형성, 비표준성, 동시성, 소멸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표준화가 어렵다는 게 특징이죠. 7번 친절한 간호 그리고 빠른 접수, 체계적인 AS 관리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제품 관점에서 어떤 요소인가? 제품은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확장 제품은 보증, AS, 고객 지원 같은 부가 서비스 영역이죠. 네, 3번 확장 제품입니다. 8번 병원의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그 만족은 기대보다 실제 경험이 크면 만족이지만 기대보다 실제 경험이 낮다면 불만족이죠. 정답은 3번. 환자의 기대 수준과 실제 서비스 경험 관리. 그래서 기대와 경험의 균형 관리가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재무 관리를 봤었죠. 그동안 간호관리에서 기획, 인사, 전략 같은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실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무 관리죠. 예전에는 간호조직의 성과를 건강 결과나 서비스 질 같은 이제 비재무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도 하나의 조직이자 경영체이기 때문에 재무적 성과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AONL 아놀에서는 간호관리자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재무관리 역량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관리는 최고 관리자만 아는 영역이 아니라 간호관리자 모두가 이해해야 되는 기본 역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무관리는 왜 필요한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듯이 병원 역시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죠.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재무 관리를 하듯이 의료기관 역시 재무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는 크게 예산, 원가 관리, 재무 회계, 재무 비율 분석 이런 개념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재무 회계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조직의 경제 활동을 화폐 가치로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회계 정보는 경영진뿐 아니라 직원, 투자자,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자료가 있죠.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병원 회계 장부를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는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회계, 세무회계는 세금 산정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계를 세무회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고요. 재무제표. 저희가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생소함이 많아서 그때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재무제표는 조직의 건강검진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구성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자산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것,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것을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 조직의 안전성과 부채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단기 순이익을 확인하고 조직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재무 상태표가 현재 상태라면 손익계산서는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 비율 분석인데, 재물 비율은 이제 두 항목을 나누어서 계산한 지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치 하나만 보면 의미가 없죠. 과거와 비교하거나 그 분야의 다른 기업, 그러니까 그 분야, 산업 평균과 비교해야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간호 분야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법에 따라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무회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간호 조직도 재무 정보를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서 간호 인력 전략 수립, 원가 통제, 간호 생산성 지표 개발 이와 같은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재무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간호관리 전략의 근거 자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라고 하면 재무대표, 재무관리라고 하면 보통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기술, 이런 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은 자본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는 중요하다. 재무 상태표는 현재 건강 상태, 손익 계산서는 1년간의 경영 성과, 재무 비율은 그 결과를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관리자는 좋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재무적으로도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 재무관리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또 보면요. A병원 간호관리자가 병동 예산 초과 문제로 경영회의에 참여했다. AONL 재무관리 역량을 가장 잘 반영한 대응은? 네, 정답은 3번이죠. AONL이 말하는 재무관리 역량은 단순 보고가 아닙니다. 자원 사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두 번째, 의료기관에서 재무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재무관리는 단순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 배분을 위한 도구. 그렇기 때문에 5번, 목표 달성과 자원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관리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는? 네, 4번이죠. 인력과 물품을 고려한 서비스 생산 단계입니다. 진단이나 만족도 형성은 임상 과정이고 재무관리는 자원 투입과 생산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료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니다. 그 병원은 수익성, 환자 만족도, 질지표 모두를 함께 보죠. 네. 그 다음에 5번, 예산 관리의 목적은? 예산은 쓰기 위한 계획표가 아니라 통제 도구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한정된 자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자원 관리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원은 돈만은 아니죠. 시간, 인력, 장비 이런 것들도 자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다음 6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죠. 7번, 간호수가와 원가 설명 중 옳은 것은? 간호수가는 보상 금액이고 원가는 실제 소비된 비용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3번, 원가 관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이것이 맞죠. 8번, 소모품 사용 기준을 재정비한 활동은? 재무관리 활동에서 어떤 활동인가? 예산 수립이 아니라 자원 사용을 통제한 사례인 거죠. 지금 여기 보여주는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3번 자원 관리입니다. 9번, 회계의 정의는? 회계는 기록, 분류, 요약, 보고의 과정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조직 활동을 화폐 가치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 이것이 회계죠. 10번.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는? 네,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죠. 네, 정답은 2번.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의료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옳은 설명은? 네, 2번입니다. 모든 의료기관 아니고요. 100병상 미만 병원도 아니고, 제가 정답 2번이라 했나요?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의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의료법이 나중에 국시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챕터 문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가 다섯 번째는 간호 원가 관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는 이익을 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원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고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원가로 계산이 되죠. 따라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가는 단순히 쓴 돈이 아닙니다. 원가는 관리 목적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가치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 설립 목적이 진료와 간호라면 그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의료 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원가는 정상적으로 반복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고 화재나 천재지변 같은 비정상 손실은 원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원가는 여러 기준으로 나누었었죠. 그 구성 요소별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그리고 그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로 고정 원가, 변동 원가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는 단계를 또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원가 중심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수익 중심점을 설정, 그 다음에 원가 요소를 집계해서 간접비를 배분하고 손익 계산하는 거, 이것이 그 원가 계산의 단계죠. 핵심은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익과 원가를 비교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거. 그게 최종 원가 계산의 목표죠. 그 간호 서비스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저희가 이 책에서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되죠. 단위 시간당 비용, 그리고 활동당 소비 시간. 예를 들어서 방문 간호 초기 사정을 10분 동안 해야 되고 약물 관찰이 5분이고 이처럼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 이 분당 비용을 곱하면 활동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비부가가치 시간까지 반영해서 조직의 비효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논문에도 원가 계산 관련된 또 비용 창출, 간호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용 관련해서 수익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사람들이 인지가 쉽거든요. 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관련된 논문을 쓸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센터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나시죠? 바로 지난주입니다. 네. 그래서 5장의 핵심은, 5번째 챕터의 핵심은 원가 관리는 단순히 계산이 아니다.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 도구이다. 그래서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활동별로 분석하고 손익 분기점을 파악하고 미래 사업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간호 창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하는 거다. 5번째 챕터 간호 원가 관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주 핵심 내용이죠. 그럼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료기관에서 원가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의료기관은 일반 기업처럼 가격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죠. 수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곧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의료 수가 체계로 인해 수익 확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2번.
원가 관리의 경영 관리 정보로서의 의미는 원가 관리는 단순 총 비용 확인이 아니라 왜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했죠. 네, 정답은 3번. 원가 관리는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3번. 원가 관리와 의료 수가 결정의 관계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면 수가라는 것은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먼저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의료 원가 분석은 적정 의료 수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원가에 대한 개념. 비정상 손실은 원가예요? 아니죠. 원가가 아니라고 했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도. 그래서 관리 목적과 관련된 정상적 소비만 원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의 희생. 그래서 3번이 정답, 아니, 5번이 제가 5번을 읽어놓고, 네네네. 5번이, 4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번. 변동 원가의 예시. 예, 적절한 거. 변동 원가는 활동량에 비례하죠. 환자가 늘면 소모품도 늘어납니다. 네, 정답은 1번.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 소모품 비용. 이것이 변동 원가. 6번.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 인력 재배치를 한 거죠. 어떤 목표죠? 인력 목표 적이니까 재배치. 그래서 정답은 인건비 통제를 위한 인건비 관리. 네, 1번입니다. 7번. 병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액 펌프, 인퓨전 펌프죠. 이게 고장나서 임시 대체 장비를 임대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비용의 성격은? 네, 5번. 비정상적 손실. 갑자기 고장난 거지 이 고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정상적 손실 5번입니다. 8번. 특정 간호행위에 투입된 시간과 소모품 비용을 직접 산정했다. 이 원가는? 네, 답이 나와 있네요. 문제. 직접 원가입니다. 특정 행위에 바로 추적 가능하면 직접 원가이죠. 그 다음에 9번. 원가 계산에서 원가가 최초로 집계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네, 4번. 원가 중심점. 10번. 원가 요소의 분류는? 원가의 3요소.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그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핵심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시간이죠, 시간. 3번. 단위 시간당 비용과 활동 소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핵심은 시간이다. 기억하시고요. 12번.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적용 시 기대 효과. 비부가가치 시간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13번.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기존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별점, 옳은 것은?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이 핵심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동인 계산, 그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은 시간이다라는 거, 핵심이 시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네. 뭐 11번하고 13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어쨌든 말이 좀 바뀌면 이렇게 또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14번.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이죠. 네, 가장 적절한 것. 4번이죠.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 그래서 손익은 0인 지점. 그래서 5번은 매출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 그것이 손익 0.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헷갈려 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0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어떤 게 0이 돼야 돼요?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 했고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네. 여기서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제가 이제 번호 바뀔 수 있겠죠. 너무 또 문제 답 이렇게 번호로만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조금 아셨죠?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중간고사 때 얼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없어요. 네, 추석 인정과제 항상 그랬듯이 없습니다.